자, 이건 고등교과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렇대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외우지 않았나? 한 근이 플러스 루트, 그럼 나머지 한 건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계수가 다 유리수일 때는 그런 게 괜찮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됐기 때문이죠? 유리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유리화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분자에 있는 루트 앞에 부가 반대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값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똑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핵심은 루트 앞에 있는 부를 반대로 바꿀 때는 유리화가 되는 상태로. 그럼 유리화를 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유리화를 안 해도 할 수 있죠. 많이 했던 거니까. 앞에 있는 수의 제곱이 뒤에 있는 수보다 1만큼 크면 이건 보나마나 유리화 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였죠. 그럼 한 근 이거면 나머지 한 근은, 근데 그때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건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리고는 저거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보통은 근과 계수 관계가 제일 편하긴 하죠. 근과 계수 관계.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근의 합 4네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이건 m분의 8이 되는 거고,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m의 값은 4분의 8, 2가 답이며, 두 근의 곱, 이건 합차가 되죠? 2의 제곱 4 빼기 루트 3의 제곱 3 빼면 1. 그럼 a분의 c, m분의 n. 근데 m이 2였죠? 2분의 n. 따라서 n 값은 2. 둘 곱하면 4.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같이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 있고, 이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4파이, 지름이 20일 때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아마 이건 두 학교 모두 다 교과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잘 이해하시길 꼭 바랍니다. 문제가 저렇게 안 써 있어도 여러분은 지금처럼 보셔야 되는데,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 아니고 큰 원의 반지름 혹은 뭐 작은 원의 지름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게 포인트가 나와도 일단 기준은 작은 원 쪽에다가 반지름을 잡으세요. 이렇게. 무조건 포인트는 작은 원 반지름이에요. 작은 원 반지름 알겠죠? 문제가 바뀌어 나와도 무조건 작은 원 반지름 쪽으로. 그럼 여기가 R이 되고 전체 길이가 20이니까 이쪽에 남아있는 길이는 20-2R이 될 겁니다. 미지수를 Y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2차 방정식이라 중2 때 연립할 때는 미지수를 두 개를 써도 되지만 중3에서는 2차 방정식을 배우기 때문에 2차를 연립하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지수를 한 개로 잡는 게 포인트라는 것. 그럼 여기 반지름 필요하죠. 20-2R의 절반이니까 10-R이 돼요. 자, 이제 계산합니다. 저기는 24파이라는 넓이가 나오려면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 두 개 넓이 빼야 되는데, 큰 반원은 2분의 1 곱하기 반원이니까 반지름 10이겠죠? 10의 제곱 100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왼쪽 반원 반지름이 10-R 반지름의 제곱 파이 빼기 오른쪽 반지름 R 2분의 1에 2분의 1 빠뜨리지 마세요. 가끔은 이거 2분의 1 빠뜨려 틀린 친구 많으니까 R 제곱 파이 24파이 파이를 이제 지웁시다. 양변에 2를 곱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얘는 100 남고 여기 2 없어지고 이거 제곱한 식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R의 음수 플러스 20R R제곱의 음수 마이너스 R제곱 얘는 2 없어지고 마이너스 R제곱 여기다 2를 곱한 겁니다. 지금 헷갈리면 이렇게 곱하기 2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2를 곱하면 48 그럼 얘랑 지워지고 넘어가요. 2R제곱 마이너스 20R 플러스 48은 0 양면 2로 나누면 R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24 따라서 R의 값은 4 또는 6이죠. 근데 여기가 만약 R이 6이 된다면 얘네들이 합친 게 벌써 12예요.
그럼 남은 건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이 작은 원이라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쪽 길이가 더 길어지잖아요. 얘는 안 되고 그래서 R 값이 4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면 닮음이에요. 사각형의 넓이가 60이 되도록 어떤 닮음을 풀어야 되냐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무슨 관계죠? 닮은 도형이었나요? 닮음의 성질은 뭐 AA 닮음, 각이 서로 같고 평행선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닮음이긴 해요. 어느 쪽을 둬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쪽을 두도록 할게요. 왼쪽을 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큰 빨간색 도형과 파란색 도형이 닮음인데 빨간색 도형의 이쪽 변과 이쪽 변은 같은 변이죠. 길이비가 1대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변의 길이도 서로 같은 변일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필요하니까 이 가로 길이에 x를 둡시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x가 될 테고 남아있는 변에서 필요한 변은 여기에요. 이 직사각형에서 필요한 변은 여기 x가 아니고 밑에 있는 변인 17-x가 필요했던 거죠. 그럼 이 도형의 넓이 값이 60이 되려면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17-x 그 둘을 곱하면 60. 괜찮습니까? 이런 경우는 방정식 풀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혹시 이런 경우는 답이 x가 자연수로 나오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자연수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혹시 뭘 집어넣어서 답이 되는지 보자니 여기 x에 5 집어넣고 여기 x에 5 집어넣으면 이 값은 12가 되죠. 둘을 곱하면 정확히 60이 되네요. 그럼 답이 나온 거예요. x는 5.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못 봤네? 이런 수인지를 못 봤어요. 그럼 분배하면 돼요. 분배해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60은 0. 이제 이걸 인수분해하는 거겠죠. 곱해서 60 더해서 17이 되는 거는 12와 5가 있고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5 또는 12예요. 그 대신에 왜 5로 잡았냐면 PQ의 길이가 QP보다 더 길어야 되네요. 그럼 이게 답이 아니네요. 이게 답이 x는 5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돼도 되죠. 답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거꾸로 봤어요. 네. x가 7 여기 있는 17-x보다 더 길어야 된다고 이게 써있기 때문에 그럼 x에다 5를 두면 이쪽이 이제 1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 조건이 맞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x는 12 이렇게. 이게 원래 풀이긴 합니다. 이게 원래 풀이. 근데 이렇게 순간 짜 맞출 때 내가 저거 헷갈려서 잘못 쓸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낫고 내가 저 정도로 헷갈리진 않아. 이게 위아래 답이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밑에 게 답이겠구나라는 걸 헷갈리지 않을 정도야.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혹시 보기에 막 분수가 나오거나 루트가 나오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숫자 집어넣지 말고 때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뭐 분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좀 쉽지 않게 된다는 뜻이고 루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내공식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방정식을 푸는 게 낫겠죠.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는 2cm, 높이는 3cm 늘렸더니 처음 넓이의 2배. 그러니까 처음 삼각형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밑변의 길이를 x로 둔 겁니다. 높이도 x였던 거예요. 밑변과 높이가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도형을 밑변은 이만큼 늘리고 높이는 3만큼 늘렸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밑변은 그러면 x 플러스 2가 돼 있고 높이는 x 플러스 3이 돼 있겠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x제곱. 이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자, 이랬더니 이렇게 넓이를 구한 게 처음 넓이보다 두 배만큼 커졌다는 얘기는 여기다 2를 곱한 게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죠. 여기 넓이에 2배 하면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분배하면 2x제곱에 이쪽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0 따라서 x는
6도는 마이너스 1. 근데 x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있었던 도형의 한 번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없고 6. 처음 도형의 넓이 값을 구하죠. 여기다가 이제 6 집어넣으면 6, 6, 36을 2로 나눈 값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숫자 10자리 숫자의 2배, 각 자리 수의 곱은 처음 수보다 16이 작은 모든 자연수야. 자, 1자리, 그 다음에 10자리. 근데 1자리 숫자는 10자리의 2배. 그럼 반대로 쓰지 않나? 보통 자연수 이렇게 안 쓰잖아요? 10자리, 1자리. 1자리 숫자는 10자리의 2배. 그럼 10자리 x를 두게 되면 1자리는 2x 이렇게 둬야 되죠. y라고 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각 자리 숫자의 곱은 각 자리 곱이면 10자리 1자리를 곱한 2x 제곱은 처음 수인데 이제 이 숫자를 표현해야 되죠. 수. 근데 이걸 뭐 숫자일 때는 보통은 자릿수의 문제, 이게 숫자 자연수의 문제 나오면 둘을 붙여 쓰면 되지만 이게 문자일 때는 붙여 쓰면 안 된다고 했죠. 10자리는 10 곱해주고 1자리에는 1을 곱해서 덧셈해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럼 처음 숫자는 12x가 되겠죠. 12x 보다 16이 작다. 그렇게 됐네요. 넘깁시다. 2로 나누면서 넘깁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따라서 x는 2 또는 4. x가 2가 되면 저 숫자는 24가 되는 거고 x가 4가 되면 48 이렇게 되겠네요. 두 자연수의 합을 계산하시오. 네, 72 이렇게 됩니다. 황금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황금비는 이 도형이 정사각형이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 큰 직사각형과 이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닮음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AD의 길이, 여기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를 x라고 둡시다. x. 그럼 얘도 x, 얘도 x, 얘도 x. 이런 것도 표현을 변 길이마다 다 써주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해요. 그 밑에 있는 도형, 이 빨간색 도형에 가로 세로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가로 길이는 여기 쓴 것처럼 이제 x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는 x, 여기는 2에서 위에는 x를 뺀 길이니까 2-x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직사각형을 모양에 따라 큰 도형의 모양에 따라 큰 도형 모양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작은 도형을 이렇게 세워서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둘은 이렇게 닮은 도형이 된 거고 큰 도형의 가로 길이는 x, 세로 길이는 2. 작은 도형의 가로 길이는 여기서는 짧은 변을 말하죠. 2-x. 긴 변은 x. 비례. 비례식 어떻게 세워도 되는데 뭐 이쪽의 세로 가로의 비율은 이쪽의 세로 가로의 비율. 2 대 x는 이쪽에 세로 가로 x 대 2-x. 비례식 x제곱은 저기다 2를 분배하면 4-2x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x의 변길이 구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반의 부호반대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5. 근데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 둘 다 음수라 변의 길이가 안 되는 거니까 따라서 x의 변 길이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지금은 P와 Q가 이동하는 상황에 따라서 도형이 조금씩 크기나 모양이 달라지는데 P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A에서 B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몇 초 2cm씩 움직이고 Q는 B에서 C 방향으로 몇 초 3cm씩 움직여요. 자, 출발한 지 오각형의 넓이가 258이 될 때를 물어봤으니 몇 초인지를 물어봤죠? X초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변기를 우리가 써넣어야 되는 위치가 중요한데 A에서부터 P가 B 방향을 출발하기 때문에 X초가 되면 여기는 AP의 길이는 2X의 길이를 갖게 되고 다시 얘는 초당 3cm로 움직이는 Q의 위치는 BQ의 길이가 3X가 돼요. 근데 여러분 오각형의 넓이를 구해본 적 있나요? 보통 그런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각형 넓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도형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 도형. 아이고. 네,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 삼각형의 넓이를 전체 사각형에서 빼내게 되면 이 오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이걸 곱하면 300
그 넓이는 300이라는 전체 넓이에서 저 삼각형 넓이를 빼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요게 밑변 3x 곱하기 높이는 2x가 아니고 여기가 높이죠. 15-2x 이렇게 되네요. 15-2x 그 넓이가 258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이걸 좀 넘길게요. 그럼 2분의 3x 가로 15-2x는 300에서 258을 빼면 42가 되죠.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x 곱하기 15-2x는 3분의 1을 곱해요. 이걸 지우려고 이렇게 14에다 2를 곱하면 28 그죠? 14 2를 곱하면 28 이것도 적당히 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랑 얘랑 곱해서 28이 되는 거죠. 그럼 x에 어떤 수가 적당하냐면 여기다 뭐 1은 근데 너무 숫자가 좀 그렇고 2 괜찮아. 근데 3은 안 되겠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네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었다면 2 곱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1 안 맞죠? 여기다 이제 4를 집어넣으면 28은 4의 배수가 맞으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 15 빼기 8 7 딱 맞네. 괜찮죠? 근데 이거는 곱셈이니까 앞뒤가 바뀔 것도 예상해야죠. 아까처럼 앞뒤가 바뀔 것도 예상해야 되니까 앞에가 7이고 여기다 7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15 빼기 14 안 맞지 이번에는. 됐나요? 혹시 또 x값 되는 게 있어요? 그쵸? 여기는 x가 28이 약수가 되어야 되는데 2 안 됐고 4 되고 5는 어차피 약수 아니니까 6은 약수 아니에요. 근데 7은 저기다 7 집어넣었더니 이 답이 28이 안 나오죠. 근데 8부터는 안 돼요. 8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뭐가 되죠? 음수가 되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럼 이거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x는 네? 3.5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험해. 지금 선생님은 이게 뭐냐면 객관식 보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말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은 여러분은 객관식 보기가 그러니까 자연수 형태로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분수나 루트가 나오면 그냥 방정식 푸는 게 나아요. 왜냐면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못했던 어떤 숫자들이 약간 복잡한 숫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방정식으로 푸는 게 나은데 정리해 봅시다. 이거 분배해서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28은 0이 되고 인수분해 이게 아까 4가 나왔기 때문에 x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는 2x로 갈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4 또는 2분의 7 근데 문제는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건 못 잖아요. 그럼 처음이면 이 시간 중에 더 빠른 시간을 원하는 거니까 2분의 7이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건방 떨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말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 객관식 보기 문제가 나오면 보기가 다 자연수잖아. 그러면 대입해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보기 중에 집어넣어서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푸는 게. 근데 보기에 맞게 소수 나온다거나 분수 나온다거나 뭐 루트 나오면 그때는 방정식 푸는 게 유리한 거고. 포물선 모양의 놀이기구의 레일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P까지 높이가 5m이고 그 다음에 Q에서 PR의 길이가 8, 7 자, 그랬을 때 이제 S에서의 저 높이값, 여기 높이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이거를 2차 함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와요. 이 가운데는 지면을 X축으로 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책에서는 P가 포물선의 꼭지점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는 이 곡선을 보셔야 돼요. 이 곡선. 저 곡선이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이런 포물선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원점이고 여기 위로 다석칸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가 0,5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 여기는 원점에서부터 4칸 다시 위로 7칸 가면 포물선 위에 점이 찍히는 거니까 여기는 점이 4,7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점은 오른쪽으로 4칸, 8칸 다시 위로 얼마만큼인지 높이값을 구하는 거니까 8,
k, 이제 이 k 값을 구하면 저기에 높이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표준형이죠.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면 그때는 일반형이에요. 근데 지금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죠. 혹은 그게 아니면 축의 방정식, 축의 위치를 알고 있어도 표준형입니다. 쟤는 꼭지점의 좌표를 아니까 표준형에다 써야 돼요.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그 꼭지점 좌표 0,q를 pq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럼 y는 a, x-0은 의미가 없고 그냥 x제곱 플러스 q 자리에 5를 집어넣죠. 이렇게. 이게 흔히 말하는 포물선이 원점에 있었던 꼭지점이 0,1에 있었던 포물선을 y축으로 5만큼 평이동한 이 그래프 형태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4,7을 지나가니까 대입을 해서 이제 a 값을 찾아야 되겠죠. 7. 4 집어넣으면 16a 플러스 5. 16a가 2가 되니까 a 값은 8분의 1. 그럼 식이 y는 8분의 1 x제곱 플러스 5가 되고 이걸 대입해야 돼. 다시 여기다가. 그럼 k는 8의 제곱 약분하면 8 플러스 5. k 값은 13. 저기 레일기구의 위치가 지면으로부터 13m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매우 단순한 문제인 게 이 포물선, 좌측에 있는 포물선과 우측에 있는 포물선의 특징이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같다. 무슨 말이에요? 폭이 일정하다. 폭이 같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둘 다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 위에 있죠? X축 위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4,0이고 오른쪽에 있는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는 1,0이에요. 그럼 왼쪽 포물선이 오른쪽 포물선과 제곱에서 똑같아서 폭이 동일한데 꼭지점의 좌표가 X축에서 또 다른 X축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움직인 거리가 평행이동 거리가 된다는 뜻이죠. X축을 얼마만큼 움직인 거예요? 5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얘가 1. 요 길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 점 A가 다시 X축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 포물선의 점 B로 움직였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길이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5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참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인데 이참수 식을 구하랍니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어요.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고 5,를 8을 지난다. 이거 보니까 대환이는 시험 보면 안 들어가네 이거는. 이 문제 시험에 안 들어간다. X축 위에 꼭지점이 있는 거는 네. 자, X축 위에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P, 0 뭐 이런 식으로 둡시다. 그럼 관계식은 Y는 A 가로 X-P의 제곱 한 다음에 D인데 상수가 0이 돼야 되겠죠. 축의 방정식은 3입니다 라는 뜻은 P 값이 3이라는 얘기죠. 꼭지점의 X좌표가. 그럼 Y는 A 가로 X-3의 제곱 5,8을 지납니다. 여기다 대입 8 여기다 5 대입하면 4A 따라서 A는 2 이참수식은 Y는 2 가로 X-3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참수 그래프를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2K만큼 평행이동하면 저 점을 지난다 라고 했죠. 지난다 그럼 이 점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식이 필요할 때는 좀 귀찮아도 우리가 그 식을 움직이는 형태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대입한다는 말이 없으면 그냥 꼭지점의 좌표만 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이건 대입해야 되니까 식이 필요해요. 그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합니다 라 할 때 필요한 식은 X자리 대신에 X-K를 식에다 대입한다. Y축으로 2K만큼 평행이동합니다 라는 뜻은 Y자리 대신에
y-2k를 식에다 대입한다. 대입하면 평행이동한 식이 나오죠. y-2k는 x자리에 x-k 플러스 1의 제곱, 나머지는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y의 2, x의 마이너스 1. y의 2, x의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얘랑 얘랑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 넘기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는데, 양수 k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1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1사분면 위에 각변의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사각형 ABC들, 정사각형 ABC들을 만들었고, 점 B의 좌표가 점 A 좌표의 2배일 때 저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점 중에 어딘가에 기준이 되는 점의 좌표를 잡아주셔야 돼요. 미지수를 두고라도. 그리고 점 있죠? 가장 왼쪽에 있는 점 B부터 이 점 B x좌표를 내가 T라고 뒀다고 칩시다. 딴 것도 괜찮아요. A도 지금 문자 A가 없기 때문에 A도 괜찮아요. 그럼 Y좌표는 무책임하게 뭐 딴 걸 두지 마시고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한 식 2분의 1 T제곱 미 되겠죠? 그럼 점 C의 좌표는 여기서 여기로 점 B의 x좌표에 점 D의 x좌표는 2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2t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2t,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점 D의 x좌표가 2t인 걸 알게 되죠. 그럼 여기가 2t,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대입해요. 그럼 4t의 제곱에 2분의 1 곱하면 2t 제곱. 근데 이 도형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도형이 정사각형. 이 길이는 여기가 t고 얘가 2t였기 때문에 이 길이는 t가 되게 되고, 여기 있는 점의 y좌표가 2t 제곱이었죠. y좌표만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2t. 여기 있는 점의 y좌표는 여기는 점 B의 y좌표랑 같겠죠. 2분의 1 t제곱. 점 C의 좌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점 C의 y좌표와 점 B의 y좌표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점 C의 y좌표는 굳이 안 구해도 되는데 2분의 1 t제곱. 그래서 이 간격은 2t제곱에서 2분의 1 t제곱 뺐으니까 2분의 3t제곱. 따라서 2분의 3t제곱이라는 세로 길이와 t라는 가로 길이가 서로 같은 정사각형. 넘기면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t는 0이 되죠. 양변 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면 3t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 돼요. 그냥 t만 빼도 돼요. t만 빼도 상관없는데 뭐 계산이 좀 더 편하려면 분수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럼 따라서 t 값은 0 되거나 아니면 3분의 2 되거나. 근데 t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이건 아닐 테고, 네. 그 둘레 길이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도형은 가로 길이가 t예요. 그럼 세로 길이도 모두 t가 되는 정사각형이니까 4t가 둘레 길이니 4 곱하기 t 3분의 2 3분의 8이 이 도형의 둘레 길이가 된다. 이차함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더니 x축과 만나지 않았답니다. 이때 상수 k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거는 식은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식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뭘 대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관계식을 구하라거나 뭐 그럴 때는 식이 필요한데, 그런 형태가 아니면 일단 꼭지점의 위주로. 이 포물선의 꼭지점은 완전 제곱식 괜찮고, 아니면 뭐 축구하는 공식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b.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5,로 되고 저기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50 마이너스 12 플러스 k. 그럼 k 플러스 25에 플러스 13인가요? 자, 이게 원래 있던 포물선의 꼭지점이에요. 근데 이 포물선의 꼭지점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꼭지점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좌표 하면 밑으로 4칸 내려가니까 k 플러스 13 빼기 4 플러스 9 됐죠? 근데 결국은 이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그때 꼭지점 좌표가
5,k 플러스 9인데 이 포물선이 x축과 안 만나려면 x축이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포물선의 y좌표였던 꼭점의 y좌표인 k 플러스 9가 x축 밑에 있는 음의 좌표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9보다 작다가 상수 k 값의 범위가 되죠.